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치면 상한가의 강성호.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살짝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사주면서 그렇습니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기는 됐습니다. 네,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혼조 마감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3거래 연속 좀 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당장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현재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이럴 때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내 포트 안에는 좀 어떤 종목을 쳐내고 어떤 종목을 좀 들여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오늘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끝나고 이제 종목별 장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네, 특별한 탑5 요즘에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다뤘던 종목들이 다음 날 좀 빨간불이 켜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민수 아나운서가 거기다 골라가는 거잖아요. 아예 다 같이 고르는 네. 거죠. 매니저들의 의견 나눠보면서 오늘도 그 종목들 내일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수익을 올려드립니다. 내일의 시장을 이기는 법 스치면 상한가. 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특이사항이 좀 있었는지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0.24% 상승하면서 2,707포인트. 2,700선은 어떻게 해서든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73포인트, 0.8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또 이제 환율이 거의 2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1원 9전 내려서 오늘 1,334원대에 다시 한번 내려온 환율입니다. 환율도 엮여 있고 이제 곧 있을 금리 인하까지 엮여 있다 보니 시장에서 매크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화목팀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의 하반기 전략 확실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목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용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 평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의 한 줄 평은요? 빠르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BOJ 총재가 일본 의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내일 잭슨 미팅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잭슨 미팅보다도 내일 아침에 있는 BOJ 총재의 일본 의회 참석이 더 중요한 일정이지 않을까. 여기서 코멘트만 잘 나와준다면 아마 내일 당장부터 아침부터라도 아마 불장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J에서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와야 돼요? 이제 지난번에 부총재가 멘트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보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좀 매파적인 바로 약간 좀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한 약간 뭐 코멘트를 좀 보여주게 되면은 아마 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 올리지는 않는 그런 뉘앙스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뭐 시장에 디커플링 하는데 한미 디커플링 아니고 대한민국의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디커플링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이었는데 아까 뭐 시장은 코스피는 양호했고 코스닥은 조금 약보합이었다 뭐 이렇게 분위기로 얘기하는데 주식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하락 종목이 1,800개였거든요. 어제도 1,500 종목이 하락했고 오늘도 거의 모든 맞아요. 종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순환매됐던 종목들도 막판에는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종가에 또 더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도 있고 지수만 플러스였지 거의 모든 투자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났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게 뭐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속 시행과 안 한다 막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거래소는 금투세가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는데 코스닥은 금투세 시행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버티는 거래소는 양호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잭슨 미팅이든 여러 가지로 해서 왜냐하면 시장을 하락시켰던 투신권이
우리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렇지만 투신권 선물을 과도하게 어제 오늘 좀 때렸고 오늘은 좀 덜 때리면 어제 뭐 많이 때렸으니까 매도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관들 몇몇 사모펀드가 이제 주식을 팔면서 하락을 했는데 시장 공급자에 의해서 하락이었다 보여지고요. 내일은 반등의 무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모두 빠르면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얘기해 주시죠. 오늘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수급의 블랙홀. 그 이렇게. M 네. M? 숫자 갑자기 까먹었어요. 오늘 신규 상장주의 M83. M83. 예. M8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230% 넘게 올라갔다가 맞아요.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와, 근데 오늘 거기에 수급이 완전 쏠렸고 네. 단타 대회가 오늘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또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오늘 좀 재미를 보신 분들도 꽤 많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재미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어제 상장했던 또 그 무슨 팜. 네, 맞아요. 네, 어제 상장했던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네. 아마 그런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매수해서 아마 뭐 한 90% 이상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중간중간에 한번 짧게 치고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내일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벤트에 대한 부담적인 요소가 더 제외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다음 주에도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심리 그쵸. 기대만큼 안 나왔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또 아직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불확실성 요인. 왜냐하면 이게 그쵸. 해리스가 또 지지율이 또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또 한번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큰 악재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이 가장 싫어했던 불안전한 요소들이 그쵸.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못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수급의 블랙홀도 사실 시장에서 좀 불안정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괜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좋을 때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좀 이제 내일부터 잘하면 시장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좀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전략 수립해 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세론과 함께 바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주가를 하락했고 오늘 유한양행은 소폭 그래도 좀 올라가면서 장 마감이 됐지만 오스코텍은 이 하락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호재를 알려왔지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9월, 10월 또 11월로 갈수록 또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벤트 전략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을 포함해서 화목팀 매니저님들과도 일단 이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월수팀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뭐 이렇다 할 퍼포먼스 주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움직임 좀 어땠습니까? 사실 유한양행은 어저께는 좀 너무 오버스러웠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가 수익을 좀 크게 확정을 짓기 위한 액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조금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유한양행은 오늘 조금 안정세를 탔기 때문에 이제 하락은 좀 제한되고 다시 이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파생 때문에 내려갔던 모습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파생에서 주식 선물 자체가 지금 어저께는 백어데이션이었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유한양행의 주가와 그다음에 지금 파생에서 보고 있는 유한양행의 주식 선물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잠깐 차트 잠깐 제 화면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 게 요거는 지금 현재가가 지금 이번 현물이 아닌 주식입니다. 주식 선물인데 주식 선물가가 96,200원에 끝났고 오늘 현물가가 종가 끝난 게 96,200원입니다. 똑같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선물이 현저하게 싸져 있었고 현물 자체, 주식 자체가 높은 결국 선물이 싸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들이 대량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가 만들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왕창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쇼커버를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일부 매도세들은
좀 잇따라 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유한양행 쪽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또 반등을 한번 모색을 하면서 잘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내일 또 일제히 좀 반등을 좀 모색하는 모습을 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트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장 종목은 제가 수상 포트에도 편입했었던 그 생물보안법에 저는 사실 핵심이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그쪽을 생각하거든요. 주목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그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오늘 미국 하원, 원래 어저께죠? 어저께 나왔던 소식인 건데 미국 하원에서 미 FDA한테 지금 중국에서 임상시험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약간 조사 한번 자세히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FDA에 따라서 결국은 조사에 대한 지문 답변을 10월 1일까지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9월 달부터 미국 하원에 9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 대선과 상관없이 미 하원에서 9월 달 말 정도에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하원에 상정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 거론되었던 종목들 삼성바이오가 있었고 ST팜, 바이네스, 마이크로디지털, 에이프로젠 등이 거론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실제로 어저께 한 기업이 우리 실제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수혜받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난번 원래 컴파스코를 하면서 대부분이 구도로 적어놨었고 네. IR 자료에다가 적어놨었는데 실제로 결과물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곳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자료인데요. ST팜이 이제 어저께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는데 예. 아직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었고 ST팜이 어저께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홈페이지 사이트가 문제가 생기면서 얘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용 잠깐 보게 되면 중국에서 원래는 한 기업이 G사라고 있는데 한 기업이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이 원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많이 하는 곳이고 원료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은 아닌데 중국이 원료 수출을 가장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ST팜에 뚫고 들어갔다는 건데 그 이유가 ST팜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해당 기업들이 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 외의 국가 찾다 보니까 한국을 찾았다라는 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원료 공급 받았으나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ST팜이 대체 원료 공급사 선정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물량을 일단 대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물량 증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사측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들어와주기 시작한다면 ST팜을 포함해서 국내 CDMO 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시운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시생산 원료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발생은 안 되겠지만 내후년도가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해서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들도 그에 맞게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랬었고 제약바이오가 약했던 가운데 올라갔던 게 생물보안법 관련 종목인 건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대장 종목은 당연히 삼성바이오가 대장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요 이슈 따라서 이미 7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2분기 시작까지 잘 나왔다 보니까 더 올라갔는데 어저께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을 때 올라갔던 게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ST팜 같은 경우도 어저께 얘가 나오면서 어저께도 올라가고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네스 같은 경우도 최근 고점 놀이하면서 더 뚫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나타나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디지털이라는 종목 자체도 윗자리에서 놀고 있고 계속 이제 더 뚫고 올라갈까 말까에 대한 고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수상 포트에다가 들어갔었던 에이프로젠 이란 종목도 어저께는 제약바이오가 안 좋으면서 똑같이 수급받으면 내려갔지만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전고점 자리까지 더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새롭게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슈거리가 생물보안법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은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 뭐 학회가 페어마켓도 있고 S모디가 여러 가지가 다 남아서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은
금리나 수혜지 않겠냐라고 보여지지만 네. 저는 금리나 수혜보다는 이슈거리로 봤을 때 이슈에 대한 수혜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이가람 매니저의 이 제약바이오에 관한 이야기 오히려 좀 생물보안법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댓글 좀 읽고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 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게 좀 활발하지는 않는데 좀 기분 좋은 채팅 몇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님께서 최고의 주식 전문가 조기준, 김영태, 이가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들 이럴 때 리액션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님도 이가람 매니저님 붉은 타이처럼 내일 불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수정님께서도 김영태 매니저 오늘 이야기해준 3명 정기가 시외에 상을 갔다. 또 이런 기분 좋은 소식까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이 채팅을 지금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 계란후라이님께서 올렸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시 지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Q&A 한번 이가람 매니저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가람 매니저님이 생물보안법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전문가는 중국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인도에 해당 기업들이 많고 그쪽에 캐파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올려주셨다가 지워주셨는데 혹시 뭐 Q&A 앤서가 좀 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그 실체적으로 들어가서 진짜 얼마큼 수혜를 많이 보게 했느냐 그에 따라서 과연 얼마큼 다 뺏어 오느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중국의 그러니까 지금 해외 기업 자체가 중국은 다 배제시키고 인도와 한국 걸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약간 혹시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보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큼 돈을 많이 벌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진짜 이거 중국 하게 되면은 위증 분야 때 보니까 잘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미전환 사채가 굉장히 많은 종이 많고 그다음에 멀티플을 과연 얼만큼 줄 수 있겠느냐 그게 약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라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 보시고 수급 상황들 보면서 시장 자체가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조금씩은 좀 따라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인도 쪽에 대한 비중은 높은 게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원료를 많이 하는 기업이 원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일부 뺏어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나 김응태 매니저님 중에서는 어제 이후로 혹자는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많이 훼손됐다. 하반기에 더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 하반기 제약바이오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이제 인도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생물보안법에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게 우시바이오라고 미국 기업, 아니, 중국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2020년 한때 뭐 세계 2위로 올라섰다. 그러니까 론자가 1위고 글로벌 스위스 론자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로 올라선 게 우시바이오고 지금 이제 2024년 3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때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왔을 텐데 지금 만약 이제 우시바이오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넘어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넘어선다면 바이오주는 살아있고 물론 이제 세론이 유한량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왜냐면 이미 기술 수출을 됐고 나와야 될 돈이 지금 현재 얼마 안 됩니다. 1,000억 돈을 가지고 이제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기속적으로 8천억의 돈이 들어온다. 이거는 잘못된 보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생각보다 이제 FDA 임상 결과가 이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세론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렉나자의 승인이 보면은 가장 최초로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비소세포암 관련해서 이제 승인이 난 거고 거기가 확장성이라는 거죠. 비소세포암 말고도 이제 다른 그 같은 어떤 임상을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암 치료를 하나 하면은 그게 이제 신장암이든 뭐 폐암이든 위암이든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게 이제 암 치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은 윗골을 달았지만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아마 대장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뚫으면서 바이오를 다시 한번 전성기 쪽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CDMO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 이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뭘 더 궁금해할까요? 지금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가 되게 더 궁금하실까요? 아니면 하반기 제약바이오 믿을만한지 안 한지가 더 궁금해하실까요? 일단은 가장 핫한 이슈였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죠. 마무리가 질 것이냐, 세로로 끝날 예. 것이냐가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알테오젠과 거기에도 이제 여러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거의 이제 하반기가 이제 암흑기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저도 사실상 지금에 대한 제약 바이오가 사실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학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학회에서도 나오는 것도 일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라서 저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제약 바이오가 다 가진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끝물이 되어 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선별적에 대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대장주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생물보안법에서도 관련된 이제 의약품 업종들도 같이 그쵸. 올라갈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유한양행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로열티 지분만 받은 건데 일부분만 받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800억밖에 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액을 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남겨주고 있고, 그동안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머크사와에 대한 이제 독점 계약 때문에도 그런 이제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서 로열티에 대한 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들이 찍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주가를 또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유한양행도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또 유한양행을 또 차트를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봤어요. 예.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다가 오늘은 또 우연치 않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 어떠한 연기금 자리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동안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나왔다가 이제 얘네들에 대한 어떤 이제 계산을 해보니 여기서는 끝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어제는 다 발을 담가놨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약간 좀 시너지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유한양행이 필두로 해서 올라가겠지만은 거기에 또 이제 지분을 이제 투자했던 6대4 비율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나눠 갖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라는 이제 회사가 또 있어요. 맞아요. 렉나자를 일단 만들었던 이제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에 대한 지분을 또 5대5로 나눠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오스코텍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3천억이라는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매년 1,500억에 대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 돈으로서 또 한 번에 대한 제약바이오 또 다른 이제 임상 실험을 하든가 연구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호재로서 더 작용할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하반기에서 제약바이오로 승리하려면은 올바른 펀더멘탈과 제대로 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웅태 매니저님 바로 종목을 좀 들어볼까요? 저요. 저는 생물보안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바이넥스. 바이넥스. 네, 일단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바이넥스도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 추세를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먼저 좀 선방으로 치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로 본다면 다들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보이겠지만은 저는 유한양행. 오히려? 네, 오히려 유한양행이 제2의 알테오젠은 되지 않더라도 제2의 유한양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유한양행, 나도 만약에 종목으로 좀 압축하면 나도 유한양행 말할 수 있다,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 조기준 매니저님 유한양행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말 안 해주세요? 저 오늘 유한양행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 제 있습니다. 옆에서 유한양행을 가져온 것 같고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준 매니저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인데.
예, 제가 그거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네, 이제 그 얘기는 아닌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추천한 거랑 이따가 이제 종목 얘기랑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랑 좀 헷갈렸는데 네. 유한양행은 제가 본 게 아까 얘기했는데도 수급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예. 강하게 이제 좀 더 유한양행보다는 추세가 확실히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종목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뭐 이제 요번에 관련이지만 다음 달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S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사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생상품 손실로 의해서 이제 환기 종목으로 나왔는데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건 전환사채 물량에 의해서 파낸 상품인데 엔캠은 3,357억 평가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으로 전환하면 다시 평가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재무제표에 영향이 안 미치는데 갑자기 하락을 했고 9월 달에 중증 하지어열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임상 이제 고농도 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전혀 재무제표에 현금이 나가지 않는 손실인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급하게 공포심에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상화될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지 않았나 3만 원대 거래에다가 2만 5천 원대 6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의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하반기 이 제약바이오면은 버틸 수 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바이오하고 ST팜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단기 공략도 가능한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맨 마지막에 있는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에 제가 또 제약바이오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네.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ST팜은 요즘 잠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부담 안 되는 구간은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단타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사실 남아서는 아직 그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오버행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결국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 줘야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생물보안법에서 실제 수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 보게 되면 오늘 어닝이 쏘크 나왔거든요. 우시바이오가 오늘 어닝 발표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실제로 우시바이오의 영업이익이 역성장하고 있다는 게 분기 발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서 수혜 본다는 거고 그중에 한 군데가 ST팜이 실제 수혜 본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대량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나중에 보호해서 물량, 그러니까 지금 오버행 물량들, 사채를 갖고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에서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사채를 들고 있는 사채권자들이 지금 자리에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고점 넘길 때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까지 종목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5년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정말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긴 또 이제 미 대선과도 연관을 지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사실 상반기에 비해 조금 심심해졌습니다. 이 전력이 얼마나 좀 약해진 건지 피카츄의 100만 볼트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닐까? 10만이 되고 1만이 된 건 아닐까? 김웅태 매니저님, 최근에 전력기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네, 건강한 조정. 네, 건강한 조정이고 그렇게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좀 다소 좀 가격 조정까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일단은 뭐 전력에 대해서 갑자기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은 세계 전력망을 29년에서 50년도까지 이제 약 2배 정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연간 666조. 왜 하필 666일지 숫자도 참 거지 같은데 아무튼 600조에 달하는 이제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거기에 따라서 호재성이 나왔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력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될 거라는 이제 모습도 남아 있고요. 또 어제 자리에서는 뭐가 나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력망 전련선들이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요건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네. 조정을 받았지만은 전력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이 지금 워낙에 또 분산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저도 기대는 해왔던 여름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맞아요. 조금 안타까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가 아다리가 잘 안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차트를 보였는데 이게 아마 HD 현대 일렉트릭이 국내 아마 대장주로서 역할을 그쵸.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쵸. 뭐 어떻게 보면은 HBM에서는 한미 반도체 신물 급으로 같은 존재. 네, 그런 급인데 그동안의 조정을 나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이 지난 한 달 반 조금 넘 한 달 동안 나오는 게 28%밖에 조정받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한 17%? 그 정도밖에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내려왔다라고 해서 겁먹을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기본적으로 사실 종목 하나 산다라고 하면 시장 깨졌을 때 한 번에 10%, 20%씩 쭉쭉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는 한 달 동안에서 20% 정도 더 조정받은 거라면 정말 건강하게 물량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차피 중간중간에마다 한 번씩 내려왔던 자리가 거의 19% 정도 이렇게 내려왔기 네.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뭐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 아무리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자리는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에서는 대한전선이라고 전선 쪽으로 가보면. 네, 전선에서 이제 대장주라는 이 종목은 좀 가격 조정도 나오긴 했어요. 고점 네.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2차적인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횡보 박스권을 거두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자리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대한전선 이제 전선 같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해상 케이블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해리슨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풍력 사업이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전선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 또한 과도기가 또 지나가면은 그만큼에 대한 시장을 또 끌어당기는 게 네. 전선도 변압기라든지 전력 기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 때 조금 왜 이렇게 안 가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2차 전지랑 비교를 해보면 김용태 네. 매니저님 이거는 실적도 찍히고 수주도 있으니까 하락을 한다면 정말 그냥 끝까지 믿어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요? 믿어도 됩니다.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찍히고 있는데 6개월 행보하다가 신고가거든요. 예.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믿고 기업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 대한 기다림은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즐겁게 파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전력기기에 대해서 조금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도 비관적인 아니어도 지금은 차라리 난 좀 다른 섹터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오, 전력기기는 그럼 완전 만장일치로 좀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좀 환율 가지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출주들이 앞으로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비관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어떻게 보면 상방이 막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력기기도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이고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따로 없어도 될지 리스크로 작용할 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설명이 좀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환율 영향에 많이 받는 게 소품종,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는 한 개당 얼마씩 이제 책정이 되고 이제 디램. 다른 디램이라든가 이제 뭐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품들은 자동차도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제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하니 높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제 원전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하고 턴바이 그러니까 건바이 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물론 이제 달러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환율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영업이익이 줄겠지만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획력이 있는지 기술력이 있는 건지 여기 제품을 쓸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어차피 전력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뭐 4개, 3, 4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LS라든지 이런 게 글로벌 3, 3, 4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랑 경쟁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경쟁에 그러니까 많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에 따라서 막 가격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아니고 조선처럼 한 번에 좀 수주를 하니까 오히려 그 달러의 영향은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준 매니저님? 뭐 경쟁을 하는 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경쟁이 막 많은 기업들이 뭐 수십 개 기업이 참가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각 기업마다 이제 뭐 어떤 특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LS가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입장은 좀 반대인데 물어봤을 때 얘기하려다가 저는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류 입장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소송권이 있고 그게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서 엊그제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참가할 기업들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전선 관련주들이 잠깐 올랐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고 그러면은 실제 이제 전력기기 우리나라 기업 전력기기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제품 경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수주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동남권, 서남권 쪽에서 신안 우이 같은 데에서도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범 단지가 돼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동남권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또 부유식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유식도 이제 지금 입찰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부유식도 지금 해상풍력이 나올 거고 그와 관련된 해저 케이블도 제가 보기엔 전선 관련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변압기도 괜찮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죠. 달러와는 지금 좀 무관한 섹터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이 전력기기 섹터에 대해서 하반기 무조건 담아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뭐 변압기 쪽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잠깐 제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압기 섹터가 조정이 나왔던 시기를 잠깐 보게 되면 H현대일렉트릭이 어닝 발표를 하면서 했던 코멘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 IR 자료인 건데 지금 H현대일렉트릭이 어닝 발표를 하면서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신규 수주가 꺾였거든요. 요 내용 자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올라온 건 맞는데 3분기에 나가야 될 물량을 땡겨서 했기 때문에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난 것이고 뭔가 이제 가이던스를 올릴 만큼은 올해는 아니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주에 대해서도 더 큰 폭이 올라가기보단 옆으로 기어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받고 있는 새로운 수주 같은 경우는 당장 하반기와 내년도가 아니고 2, 3년 뒤의 물량을 지금 받는 거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2, 3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 자체가 보장되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다만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우려됐던 상황이었던 뿐인 것같고 다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압기 섹터가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고 내려갈 때마다 결국은 또다시 모아봐야 될 종목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전력기기 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 갖고 왔는데 자료 양이 좀 많아서 좀 최대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게 되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추이에 대한 예상치인 건데요. 보게 되면은 올해부터 지금 작년부터 해서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10년 뒤까지 해서 1년 뒤가 아닌 10년 뒤까지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입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도 결국은 변압기, 송전망도 필요하고 배전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CBRE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이거 보게 되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공급량 자체가 전년도 대비 무려 70%가 올라갔다. 그 얘기는 지금 센터 자체가 더
짓고 있는데 전력 소비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있다가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뭔가 증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송전망과 배정망 자체가 더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력을 돌릴 수 있는 신재생 쪽이나 화력이 됐던 어떤 거든 간에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미국이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대기 중인 프로젝트 봤을 때 지금 작년 말 기준 봤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용량이 앞에 거고 대기 용량이 뒤에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그쵸. 지금 저만큼의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더 많은 발전에 대한 건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건설 들어가게 됐을 때 필요한 자재들이 더 많이 납품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절대 끝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미국 변압기의 수입 추이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 거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수입을 얼만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막대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 수입량도 많이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국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들어간 양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데이터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인 건데 업황 사이클 볼 때 증설을 하고 있느냐, 증설을 멈춰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하려다가 멈추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클 지금 잠깐 멈춰있다, 그쵸.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좋은 상태에서 증설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던 곳들까지도 이거 안 되겠다, 증설해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미국 쪽에 대한 증설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미국에다가 증설을 했고 지금 이번 해에 하나 끝날 걸로 알려지고 있고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자체도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설 끝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변압기 수출 추이인데요. 수출 추이 또한 봤을 때 3년 전부터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갔고 옆에 보게 되면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는 근로 발전에 대해서 투자 추이인 건데 투자 같은 경우도 계획된 게 30년까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약 한 6년 정도는 투자가 더 가파르게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그만큼 기자재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변압기와 전선들의 사이클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닐 거다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또는 정말 큰 사이클은 작년부터 왔던 거였는데 작년부터 원래 올라왔던 이유는 AI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노후화된 원래 거. 첫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미국이 노후화된 변압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변압기가 50년 전에 사용되던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바꿔야 될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여기가 노후화된 거를 바꾸고 있다 보니까 사이클이 세게 왔는데 여기에다가 AI까지 갖다 붙여버리다 보니까 더 지금 전력 수요가 너무나 많이 모자른 게 미국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이클에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것도 또 가격 추이가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미국의 변압기의 생산량 물가도 있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게 생산한 다음에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단가 추이가 내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변압기의 생산량 물가 추이가 내려오다가 말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최근에 변압기 섹터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번 생산량 물가 지수 때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변압기의 PPI, 생산량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지금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V자 반등으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진짜 잠깐 차트 보게 되면 지금 현대 일렉트릭도 V자 반등 다 올라와 있고요. 네. 이거 말고라도 지금 다른 종목도 봤을 때 대부분 다 V자 반등으로 올라와 있고 LS 일렉트릭은 조금 더 올라왔지만 지금 뭔가 종목들이 부담스러운 약간 지금 흐름상 약간 느린 것뿐인 거지 결국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모멘텀 결국 시장이 좋지 않을 땐 결국은 실적이 보장된 종목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 이번 시기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변압기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설을 한다.
수요가 있고 즉 또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가람이 진짜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빨리 얘기해 주시고 또 귀에도 쏙쏙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아직은 좀 상승 구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딱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화목팀 내에 이 피카츄 타이틀 김우태 매니저님 이거 뺏기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쿨하게 네, 그럼요. 괜찮다고요? 네, 다 같이 나눠 먹어야죠. 이거 네. 그럼 좀 실망인데요. 사실 피카츄는 또 매니저님만의 또 고유의 고유명사 아닙니까? 이거는 스상에서 고유명사지. 뭐 다른 쪽 가면 다들 막 전령 얘기하고 올라갈 때마다 다 전령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올라가면 또 반도체 얘기하고 있고. 피카츄 얘기는 저번에 했을걸요? 나중에 반도체 올라오면 또 제가 또 반도체만 떠들 겁니다. 그럼 또 제가 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또 원조시니까 네, 또 제가 이제 전력 많이 기기로 해서 잠시 후 무방 때 더 많은 좋습니다. 자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무방에서 얘기하시려고 또 이렇게 또 아껴놓은 거 다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 볼게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대본상에 적어놓은 거 2개가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좀 빠르게 좀 제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가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 때 올라줬고 그다음에 수주에 대해서도 봤을 때 수주가 이번에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종목은 전력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 때문에 약간 디레이팅 뭔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뿐인 거지 건설까지 올라와 준다면 최근에 좋아질 것 같은데 최근에 건설주가 또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얘기는 이 종목은 전력기기 빅사이클에다가 건설까지 회복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효성중공업이 일단 1차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S 쪽 봤을 때 네. 지금 지분 투자로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전 오스틴 플란트 회장이 한 1,000억 원대 이상 지금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재생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면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커져되는 거고 거기에 쌓인 폴런스 에너지가 프로젝트가 약간 넘어갔다라고 하지만은 내년도에 대해서 전망치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치 전망을 폴런스 에너지가 올랐다는 얘기는 서진 시스템도 하반기와 내년도가 좋다라는 전망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눌리고 있는 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대본에 없지만 한 점만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 네, 가온전선이 있는데요. 가온전선은 LS전선 사이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근데 지금 의미 있게 올라온 공식 한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LS전선이 장내 매수를 또 했고요. 했는데 이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또 9월 달부터 추가적으로 30억 원 더 사겠다라고 공시가 미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분 공시가 이제부터는 미리 떠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하겠다라고 나온 거라서 9월 달에 가온전선은 LS전선이 30억 원 사겠다라고 공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서진시스템, 가온전선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효성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효성중공업 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까 보니까 자꾸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효성중공이 좋은 이유는 아까 지금 네. 현재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시총이 11조거든요. 근데 이제 11조인데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래 지금 현재 올해 예상을 그런데 이제 LS 일렉트릭 넘버 2로 해서 같은 3천억대 영업이익인데 지금 5조의 시총입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같은 3천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3조 1천억,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12%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효성중공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세 종목은 이제 많이 이제 한번 올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쌍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나머지 한 자리는 산일전기라는 주식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장 후에 이번 달 말에 이제 1개월짜리 물량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좀 못 가지만은 가장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1조 2천억 정도의 시총입니다. 1조 3천억 좀 안 되는데 공모가가 35,000원인데 전력기기 관련했을 때 꺾였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고 있고 좀 횡보하고 있는데 한 달짜리 물량이 65만 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고 차트상 보셔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00원 공모가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게 지금 현재 산일전기가 다른 전력이랑은 다른 게 신재생 특수 변압기를 만든다고 해서 뭐가 했는지 봤더니 신재생 관련 변압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송배정 전력망, 그다음 EV 충전소인데 신재생 에너지 전력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용 변압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했을 때 특수 변압기 관련해서 산일 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공모가 35,000원에 이번 달 말에 이제 65만 주 물량 호소화하는 거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일전기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조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일단은 대장주는 HD현대 일렉트릭을 빼놓을 수가 없는 역시. 기업이니까 일단은 그 종목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좀 중소형 종목으로도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세명전기를 조금 탑픽으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도 네, 좋은 소식이 있었죠. 세명전기도 뭐 10,000원권까지 찍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5,57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9% 정도 그쵸. 올라왔다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송전선 금구류 개발했던 HVDC에 대한 송전선 금구류를 또 개발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 금구류 자체를 일본에서부터 100% 정도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서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게 세명전기가 본격적인 본인 기술로서 개발을 했고 매출처가 주 매출처에 대한 대부분에 있는 게 한국전력공사예요. 한전에다가 대부분 매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제 대용량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 이 군그룹 산업 자체가 대용량에 대한 이제 전력 설비 송전선에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인데 이게 그냥 전압 변압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도 같은 곳, 그 지하도 이제 지하철 이런 데 들어가는데 대용량으로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래 산업 발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구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국내 기술로서만 수출 데이터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 방향들은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일단은 10,000원 찍고 나서부터 거의 한 조정을 깊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3차 파동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김웅태 매니저님 잘생겼다라는 채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우리 저희 실장님이 머리를 또 잘 만지셔가지고 예. 저 한껏 젊게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오늘 아주 잘 풀렸네요. 빠마가 좀 자리를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기점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기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이틀 연속 오르는 2차 전지주. 아무래도 좀 전기차 화재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일부의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올라가고 있고 소재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어제 좀 특징을 보면은 셀업체들 쪽에서 꽤나 큰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셀업체부터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 밑에 이제 소부장까지 해서 소폭이라도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전기차 화재 테마는 어제부로 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2차 전지가 여기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속성이 그렇게 이제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벤츠 화재 이후에 지금 현재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는 확실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꺼질 게 아니고 저희 매경 이런 건물들 보면 건물주들이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되고 있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이고 일단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떤 불안 심리가 가장 클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발열로 인해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고 핸드폰이 주머니에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국에는 배터리를 보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게임을 했을 때 발열됐을 때 이게 멈추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발열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도 결국에는 이제 과충전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과열이 났을 때 멈추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셀업체들의 강한 상승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재 건이 2020년에 11건이 났었고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24건 그다음에 2020년에 44건 작년에 75건 거의 네. 80건이 났고요.
올해 그러면 거의 100건이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두세 건 뭐 이렇게 계속 화제가 날 거고 오늘도 이제 샤오미 관련해서 선풍기에서 화제가 났는데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LG랑 삼성이랑 SK이노베이션 저희는 납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셋업체들이 강하게 된 이유가 벤츠가 지금 현재의 CATL 배터리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배터리를 장착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화제가 났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체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좀 더 안정적인 CATL이든지 LG 엔솔이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가 더 늘어날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화제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상하거나 교체하거나 리콜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회사여야만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은 대형 업체로 더 쏠릴 거고 이 중국의 중소 벤처 관련해서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좀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자체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확실히 줄 거고 그와 관련된 실적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지만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라고 보여주고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연속성은 없겠지만 추가 하락 자리는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번 모아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점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모아가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두 종목을 앞서가고 좀 여유가 있다면 삼성 IT 테크놀로지, 삼성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너무 실제 한때는 뭐 지금도 보면은 에코프로 BM보다 뭐 시총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그 자회사를 합쳐서 새로 네. 이제 그 재무 구조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SK 이노베이션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본에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나노팀이라는데요. 매니저님. 그거는 좀 이따가 지금 예, 그 아니 근데 종목이 결국에는 이제 얘기입니다. 발열이 되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라든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제가 생각해도 이제 네. 너무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읽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 이제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이 9월달에 이제 결국은 대책이 나올 텐데 네.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100건이 나오고 있는데 선풍기가 화재가 나거나 저차했을 때 주차 중에 충전 중에 계속적으로 화재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가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핸드폰뿐만 아니라 선풍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동 공구라든지 많은 전동 그 전력기기를 쓰는 네. 배터리를 쓰는 그 가전들이 이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요런 화재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안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제 중국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1분 만에 폭발하면서 이제 사람이 탈출 못하는 영상도 나왔듯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폭발을 하거나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좀 더 지연할 수 있는 제품 나노팀 같은 경우는 15분간 지연할 수도 있고 천도시에서 15분을 지연할 수 있고 이제 2mm 두께로 10kg 이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장 좋은 게 무게거든요. 그래서 나노팀 같은 경우도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어제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과충전 방지 관련해서 그런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리드 위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조정이 걷었지만 요게 이제 보호수 물량 이제 60만 주를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60만 주 소화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간다면 그리드 위즈까지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 종목 민테크도 이제 얘기 계속 해버리겠습니다. 막 나와요, 지금. 민테크도 지금 현재 가서 이제 충전을 했을 때 이제 그 배터리에 관련해서 성능을 바로 95%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그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민테크도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에서 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셀업체가 이제 네. 이런 중소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셀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 민테크, 나노팀을 빼시면 나노팀도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있고 2차 전지 ETF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좀 듭니다. 자, 제가 대본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나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김웅태 매니저님이거든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 LG 예. 에너지 솔루션 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이왕 살 거면은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낫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덧붙여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동차가 급발진한다고 자동차 안 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자동차 급발진도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 확실하게 이 배터리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배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뉘앙스로 몰아가고 있는 거지. 이 배터리에 대한 보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보완돼서 그쵸.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안전성을 다 거치고 난 후에부터 나오는 건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겠지만은 여기에 또 한번 성형화가 되는 확장이 되려면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왕창하게 주면 돼요. 그거 아니면 디자인. 저는 사실 네. 전기차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좀 뭉퉁그리하게 조금 생겼 좀 그래요. 이렇게 바보가 생겼잖아요. 좀 날카롭고 좀 세련되게 생겼다라고 하면 좀 살 의향도 있겠지만은 네. EV6도 약간 좀 멍청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별로주고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기아가 별로 좋지는 않은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이라든지 시스템 문제에서 뭔가 좀 핵심적인 이제 모습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다시 한번 또 한번 지나가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좀 오늘에 대한 악재들은 가볍게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되게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 혹시 전기차 타시나요 지금? 전기차를 사면 팔아야죠, 지금. 중고차로 뭔가 파는데 가격이 뚝뚝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중고차로 사실 전기차로 살 생각이 엊그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를 타야 되나. 왜냐하면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맞아요. 안 사길 잘했다. 아. 괜히 고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안전하고 뭐 이렇게 전고체 관련 전기차가 나오면 살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미래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또 2차 전지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엄청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보완된 기술도 가장 빨리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번 시기에 배터리 종목들 진짜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2차전지의 컨셉은 금리 인하 때 지금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국산화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국산화 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전 구체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본다면 결국 2차전지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또 전 구체에서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 이 두 개가 또 항상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진짜로 이번에 좋아지는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머티 또는 에코앤드림 이 두 종목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 드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특이점 3가지 이야기 모두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또 무료 방송을 먼저 안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떤 주제가 오늘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는 오랜만에 시장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이길 수 있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2차전지인가요? 나노팀 LG엔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저는 유한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자 또 입맛에 맞는, 나한테 맞는 전략도 잘 골라서 세 분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